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겨울 앙상했던 나무 가지들에서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새순을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좋은 품질의 대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이 신초들을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신초가 날 때는 성장지와 열매 자루가 같이 나오는데 이 성장지와 열매 자루를 어떤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거를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혼합파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더 두께가 두꺼운 이런 신초가 보이고 옆에 가느다란 이런 잎들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좀 더 굵은 것을 도장지, 즉 성장지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이렇게 나중에 더 자라면 목지라가 되어서 나뭇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이런 잎들은 열매자루라 그러는데 잎자루라고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제거해야 하고 어떤 것을 놔둬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지 같은 경우에 이 나뭇가지를 제가 이 나뭇가지를 쭉 키울 건지 아니면은 안 키워도 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가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할 때는 아직 워낙 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으로 따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은 품질의 대추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기에 보통 4개에서 5가지 정도의 잎자루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잎자루를 3개만 남겼습니다. 위에 뻗어 있는 이 신초도 제가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신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초를 제거하고 신초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제거합니다. 제거할 때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새로운 이 혼합화 중에서 가장 굵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가장 두꺼운 거. 이 두꺼운 게 나중에 목지라 돼서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지를 제거하여 주면은 이 성장지로 갈 영양분들이 나머지 잎줄기로 가기 때문에 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가지의 끝이고 제가 여기를 전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전정한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 주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 가지를 키워 줘야 합니다. 이 가지를 이렇게 쭉 뻗어 나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가지를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가지를 제거하면 안 되고, 대신에 여기에 반대로 옆에 붙어 있는 잎줄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잎줄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장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잎줄기, 열매가지입니다. 놔두면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가지가 햇빛과 바람과 또는 약재들의 침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신초 부위에서 병해충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은 나무 가지를 갉아먹게 되고 결국은 나무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 가지를 키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잎줄기를 제거를 합니다. 아까랑 반대죠. 그것도 하나만 남겨놓고 잎줄기를 다 제거합니다. 여기는 나뭇가지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가운데 있는 성장지를 제거를 하였는데, 여기는 반대로 잎줄기를 제거했습니다. 여긴 나중에 2차, 3차로 해서 다시 똑같이 열매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추는 그 해에 난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 가지 주간부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신초는 신초를, 성장지를 제거를 하고 이 열매 가지를 키워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열매가 너무 잡니다.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난 잎줄기도 제거를 하여서 이 가지들이 좀 더 성장했을 때 햇빛과 바람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거를 하여 줍니다. 주간부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잎자루는 제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을 나무 가지는 이렇게 성장지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성장지를 가장 굵은 겁니다. 여기도 제일 굵은 성장지를 제거하고, 내가 만약에 이 가지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이 잎줄기를 제거합니다. 잎줄기를 제거하고 성장지를 놔둡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겨울에 전정을 할 때 3단 상부를 절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해는 새순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초 정리하는 방법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에 전정을 할 때 3단인 상부를 절단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가지를 새로 키워 주어야 하는데, 신초 정리 방법은 내가 키워줄 가지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운데 성장지를 놔두고 옆에 있는 잎줄기를 제거를 하여 줍니다. 가운데 가장 굵은 성장지는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옆에 있는 잔잔한 잎줄기를 제거해 줍니다. 잎줄기를 제거해 주는 이유는 이 성장지가 위로 쭉 뻗어서 올라가면은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약재를 치더라도 약재의 침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해충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여서 나무 가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잎줄기를 제거를 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성장지를 제거합니다. 여기도 굵고 튼튼하지만은 성장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나무를 방향이 안 좋네요. 방향이 안 좋아서 좀 더 두고 오겠습니다. 주간 부위에 너무 가까이 놨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제거합니다. 여기도 다 제거합니다. 여기도 주간부에 너무 가깝습니다. 입자루도 다 제거합니다. 놔두면은 바람만 통하지 않고 병해충들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성장지를 제거합니다. 성장지를 제거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무마다 돌면서 다 성장지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신초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나뭇가지를 더 연장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열매자루를 제거합니다. 오늘은 신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